자,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는 안 고쳐야 되니까 넌으로 이제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실행할 때는 빌더를 다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빌더에서 저기 지금 이제 다시 빌더 하자.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일단 실행을 멈출게요. 멈춰서 그 멈춰가지고 사용하고요. 빌더 다시 한번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 엔티티를 고치면 컴파일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부 다 했고, 그 다음 이제 그 저희가 처리할 거는 이제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이미지, 레스트 컨트롤러. 얘가 레스트 컨트롤러이고요. 매핑되는 거는 이미지고요. 로포제이를 이용해서 아규먼트 찍고요. 리퀘스트 아규먼트에서 파이널 변수로 서비스를 해놓으면 이제 자동 DI 되게 돼 있고요. 그 아규먼트 컨스트럭트를 이용해서 자동 DI가 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오리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리액트에서 접근할 거니까 리액트에 해당되는 걸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오리진 해가지고 썼고 얘는 컨트롤러입니다. 이미지 컨트롤러, 레스트 컨트롤러이시고 그 받아야 될 거는 서비스는 이제 이미지 서비스입니다. 이미지 서비스 컨트롤 스페이스가 눌러서 들어가고 이제 여기 서비스로 했고 타입만 바꿔주시면 되죠. 타입만 바꿔서 쓰면 되고 이제 개발해야 될 거는 1번 리스트, 그 다음에 2번 라이트, 그 다음에 3번 라이트, 1번 리스트, 2번 뷰입니다. 그 다음 3번 라이트, 4번 업데이트, 5번 딜리트 이렇게 개발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이 있습니다. 6번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체인지 이미지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포스트 방식이고요. 파일이 올라와야 돼서 얘는 포스트 방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포스트 방식 작성을 해서 쓰시는 걸로 쓰시고요. 그래서 퍼블릭 리턴되는 타입은 무조건 리스폰스 엔티티로 작성하시면 되고 이미지가 잘 올라갔어요. 스트링이면 되죠. 메시지를 보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hange 이미지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바꿔야 되니까 여기 넘버도 바꿔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가로 갖고 사이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제이슨 데이터로 하니까 저희가 리퀘스트 바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 넘버를 넘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넘버에 해당되는 걸 제이슨 데이터로 받아낼 건데 받아서 처리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 부여해서 아이디 받아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넘버도 이 넘버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디는 토큰에서 받아야 돼요. 토큰에서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을 받으셔야 돼요. 파일에 넣는 걸 받아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받는 거는 이제 그 인티저 타입의 롱 타입의 넘버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리퀘스트 바디라고 써놨어요. 제이슨 데이터 넘버인데 제이슨 데이터로 넘겨야 될까? 과연? 그냥 롱 타입의 넘버 파라미터로 받으면 될 것 같죠? 그럼 제이슨 데이터로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넘버를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일에 해당되는 건 포스트 방식인데 포스트 방식이면 제이슨 데이터로 파라미터 일단은 해두겠습니다. 해두셔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멀티파트 파일 여기가 파일인가? 파일이 여기 있네요. 파일로 이제 한 개 받으셔야 되고요. 뭐 저희가 옮길 때, 올릴 때, 뭐 그 삭제, 업로드 파일, 삭제, 이게 체인지니까 그 체인지 이미지 정도로 이제 넘기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저걸 알고 적어놨고 쓰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그 삭제가 잘 됐다 정도 거의 그 삭제가 될 때가 아니라 변경이 잘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도 리턴하시는 걸로 리턴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써주시면 돼요. 위에 있는 거 복사하셔서 밑에다 내리는 걸로 그래서 이제 여기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내려서 사용하시는 걸로 써주시면 되세요. 써주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게시판의 처리고요. 이미지 게시판에 이미지가
위치가 성공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죠.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걸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변경해서 쓰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 서비스를 호출해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수집하셔가지고 여기다 데이터 수집은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되는데 수집할 때는 이제 그 넘버는 위에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넘버가 있는데 넘버는 파라미터로 넘어와요. 지금 이제 파라미터로 넘어온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 네임이 필요하세요. 파일 네임. 그 파일 네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저장하고 체인지 이미지를 저장하려는 위치, 그 정해진 위치에 저장하려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체인지 이미지에서 추출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추출해가지고 사용합니다. 추출해서 사용하시는 거 쓰고, 그 다음에 UUID 붙여서 쓰시니까 이제 체인지 저장하는 데다가 저희가 UUID 붙이는 걸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어요. 지난번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가 필요한데, 아이디는 이제 토큰에서 꺼내시는 걸로, 토큰에서 넘어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꺼내시는 걸로 처리를 하겠다. 토큰을 꺼내려면 리퀘스트 이런 게 필요하셔서 이제 어차피 리퀘스트도 달라고 요청을 해서 토큰을 이제 꺼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컨트롤로 들어오시면 이제 뭐부터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 저희가 그 시큐리티를 담아놓은 거, 저희 이제 그 컨피그 아래 지금 시큐리티 컨피그에서 지금 이제 수익어 아니고 시큐리티 안에 시큐리티 컨피그 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를 쓰겠다 안 쓰겠다, 토큰 확인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걸 이제 써놨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일반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만 써 있는데, 여기 콤마 쓰셔서 이제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콤마 쓰시고 이제 상탑에 찍고 이제 슬래시, 지금 그 이미지 밑에 여기 URL이 많이 나오는데 이미지 밑에 슬래시 별표 2개. 일단은 이제 얘도 그 할 때에 토큰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제 잡아놨습니다. 그 요거는 나중에 따로 써놓을까? 그 나중에 얘는 이제 푸셔서 따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헤즈 롤에서 유저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등록, 수정, 삭제, 그 다음에 이미지 변경 이런 것들은 유저 권한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저 권한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고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글 보기하고 이제 그 리스트하고 이미지 보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봐서 이제 permit all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permit all 쓸 때에 이제 그 리스트와 그 view.to에 해당되는 내용은 여기다가 이제 써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그 permit all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쪽에 유저 권한으로 해주는 것은 이제 has role user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그 하셔야 됩니다.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현재는 그냥 이제 그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안 해주면 이제 다 걸러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나머지는 어드민이니까 어드민이 아니면 이제 어드민 토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얘가 이제 막 화냅니다. 화내서 되니까 요거부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건드셔야 돼요. 컨트롤 건드리시면서 이제 테스팅 할 거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레지스트 컨트롤러 쪽에 이제 오리가 빡빡 나고 있는데, 오리 빡빡 나고 있는 거를 이제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 뷰, 그 라이트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큐리티 컨피그부터 이제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서비스를 가져와서 서비스를 써놨어요. 매핑은 get 매핑이고요. list.do입니다. 하시면 이제 무조건 response entity로 하시는 걸로. 얘는 이제 맵을 가지고 있는데, 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뭐를 한다면 리스트를 가져온 데이터와 페이지 오브젝트를 2개를 넘기기 위해서 맵으로 써놨어요.
맵이고 앞에는 스트링이고 뒤에는 오브젝트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리스트 메소드고 리퀘스트를 받아요. 리퀘스트를 받은 이유는 페이지 오브젝트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현재의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이렇게 쓰시면 여기서 뭘 전달받아요? 페이지 정보와 검색 정보를 전달받아요. 그리고 리퀘스트를 집어넣어서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한 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맵에다가 맵을 생성한 다음에 서비스에서 리스트를 호출합니다. 페이지 오브젝트를 집어넣어서 리스트를 호출하면 리스트가 나온다. 나와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오브젝트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는 나중에 페이지 렉션 만들 때 필요해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됐으면 이제 맵을 리턴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오케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TTP 스테이투스에다가 오케이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뷰에 해당되는 건데 뷰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리스폰스 엔티티이고요. 이제 바디에다가 이제 하실 때에 지금 뷰에서 그 넘버와 인크리즈를 받았고요. 근데 바디 부분에 이제 이렇게 써봤더니 그 바디 부분에 그 부여를 이미지 부여 추론 뭐 T 호환되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보드 바이오 여기 있죠. 보드 여기가 이제 지금 이제 그 호환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얘를 이미지 부여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미지 부여로 바꿔주셔서 처리를 하시면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임포트 하셔야 됩니다. 임포트 하고 나면 이렇게 되시고요. 그 여기 보드 부여라고 되어 있는 걸 다 이제 이렇게 이미지 부여로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제 보드 부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미지 부여로 바꿔서 눈에 보이는 대로 빨간색 나오는 거 보면은 여기 보드 부여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 나는 거를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오류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뷰하실 때 이제 그 이미지 부여가 담겨서 넘어간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뷰에서 넘버와 인크리즈 넘겨서 처리를 해주면 얘가 이제 글보기로 되어 있으시고 라이트가 있습니다. 라이트는 지금 이제 그 이미지 부여를 이렇게 해서 바디에서 이렇게 쓰셨고 파라미터로 받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파라미터로 받을 내용은 멀티파트. 지금 파일을 받으셔야 돼요. 파일 파라미터로. 그래서 여기다가 멀티파트 파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서 이제 이미지 파일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부여에다가 그 데이터 세팅을 해주고 이름을 꺼내서 데이터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처리가 되는 이런 거를 쓰셔야 되고 잘 됐으면 이제 일반 게시판이 아니라 이미지 게시판 등록이 글이 아니고 글은 이미지니까 게시판 등록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뷰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넘버하고 인크리즈 받아가지고 보여주는 걸로 해주시고, 라이트에서는 보니까 라이트 부분은 이제 싹 지우신 다음에 뭔가를 썼어요. 리퀘스트 바디 붙여놨는데 지금 리퀘스트 바디가 지금 그 이미지 부여에서 리퀘스트 바디가 받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보시고 멀티파트 파일 해놨습니다. 이미지 파일 이렇게 붙여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부유가 지금 현재 잘 전달이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잘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저장된 파일에 대해서 이제 꺼내가지고는 이런 걸 여기다가 만들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요. 위치에 해당되는 것을 저장할 위치 잘 잡아주시고, 지금 여기다가 이제 그 파일을 가지고 파일을 저장하고 저장된 파일의 정보 이제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저희가 이제 그 어디서 받아와야 되냐면 헤더에서 받아오셔야 돼요. 헤더에서 받아가지고 세팅하시는 걸로 작성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세팅되어 있는 그 헤더에서 아이디를 꺼내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등록을 할 때에 지금 여기 그 넘버는 라이트 할 때 넘버는 없고 타이틀이랑 컨텐트 부분을 그 세팅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수집할 때
그 세팅해서 집어넣으셔야 되고, 이제 데이터 수집할 때에 VU에서 이제 저희가 그냥 다 그 데이터 세팅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고요. 그래서 그 일단은 데이터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가져오는 게 지금 이제 타이틀이랑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트하고 컨텐트는 이제 전달받는다. 그 다음에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세팅했는데, 아이디는 이제 저희가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지금 헤더에서 받으셔야 돼요. 헤더에서 헤더를 전달받는다. 이것도 이제 헤더를 전달받는데, 이게 헤더 중에서 헤더에 포함이 되어 있는 토큰에서 이제 꺼내는 거죠. 토큰으로 전달받아서 이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드코딩 해가지고 사용할 예정이고요. 얘도 전달받아야 되니까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걸로 쓰셔야 돼요. 쓰셔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하드코딩.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은 저장하고 저장된 파일 정보를 세팅한다. 이렇게 써져 있으십니다. 이제 그 이미지 VU로 받았는데, 이거 받아지나 안 받아지나 테스팅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됐으면 이제 20번 등록 성공했다라고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업데이트는 밑에 거는 전부 다 그 일단은 뭐 어쨌거나 잘 되는 걸로 이제 해놨는데, 여기 테스팅 해보면서 저희가 처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VO는 하고 멀티파트 파일에서 이제 파일명 정도는 이제 하고 데이터 세팅되는 것부터 이렇게 하시고요.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하시고, 일단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고, 자, 이제 우리 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고요. 파일에 대한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저희가 뭐 파일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그 파일에 대해서 저희가 설정해야 될 내용이 이제 있는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스프링 부트에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지금 스프링 부트에서 파일 업로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에서 파일 업로드를 위한 정보 설정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려줘. 옛날에 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해서 이제 쓰시는 걸로 업로드를 활성화시키고 있죠. 기본적으로 툴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 그다음에 파일에 대한 하나에 대한 크기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전체 최대 크기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 임계가, 그 다음에 임시 저장 디렉토리 이런 거를 써야 되네요. 지금 이제 프로퍼티스에다가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하면 이제 반드시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위치에 해당되는 게 저희가 C 드라이브에다가 템프 만들어서 이제 쓰기로 했죠. TMP 써서 이제 좀 쓰자. 예. 그 TMP가 항상 있나? 항상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C 드라이브 안에다가 어쨌든 여기 이제 그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템프 밑에 업로드 이렇게 썼는데, 그냥 TMP는 현재 폴더가, 여러분들 컴퓨터 폴더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C 드라이브 밑에 그 TMP 넣고 TEMP는 있습니까? 폴더가. 자, C 드라이브 밑에 보시니까 TEMP라고 한 게 있네요. 이게 이제 전체에 전부 다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만드시면 됩니다. 폴더를 만드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따로 만들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여기부터 요거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처리하겠습니다. 그 파일 업로드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설정할 게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돌리긴 했는데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돌아가긴 해요. 돌아가서 이제 써서 이제 처리가 되긴 했는데 이렇게 오류 없이 이제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하려면 몇 가지 설정을 하셔야 돼요. 무한대로 파일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프로퍼티스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파일 업로드를 위한 설정을 여기다가 쓰시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파일 업로드 파일 업로드를 위한 설정. 왜 했다는 기분이 많이 들지? 설정을 하시는데 지금 스프링 밑에 이제 저희가 스프링 밑에 서블릿 밑에 멀티파트에 있는 멀티파트에 해당되는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맥스 파일 사이즈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파일 한 개 사이즈를 저희가 이제 쓰셔야 되는데 10MB MB 써서 10MB 정도로 세팅을 하자 이렇게 썼고요. 요거는 이제 파일 한 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복사옵션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사옵션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맥스 리퀘스트 맥스 다시 이제 지우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리퀘스트 사이즈가 나옵니다. 10개 정도 같이 올릴 수 있다. 그 100MB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써주시는 게 지금 이제 파일 사이즈 뭐 스레스 홀더라는 걸 만드셔야 돼요. 스레스 홀더 한 개 복사하시고 컨트롤 T 한 개 복사하시고 저희가 그 파일 사이즈 지우시고 지금 이제 멀티파트의 파일 사이즈 스레드 홀더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게 어디까지 뭐 킬로바이트까지는 쓰는데 몇 킬로바이트 지금 요거 지금 킬로바이트에 해당되는 건데 1킬로바이트는 좀 적은 것 같고 64킬로바이트 정도 예 지난번에 할 때 64 정도 썼죠. 64kB 정도는 이제 그 메인 메모리로 사용하자. 저장하지 않고 메인 메모리로 사용하고 이 64kB 넘으면 이제 하자. 이게 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MB, 64는 좀 크긴 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보통 2KB 지금 이제 챗봇한테 물어봤을 때 2KB까지는 이제 그 이쪽에서 그 메인 메모리를 사용해서 쓰고요. 2KB가 넘어가면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이것에 해당되는 것을 좀 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임시저장 디렉토리 또 이제 저희가 쓰셔야 되는데 멀티파트 로케이션 위치입니다. 로케이션 여기다가 로케이션 이렇게 사용하시고 로케이션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냐면 저희 C 드라이브 밑에 C 드라이브 밑에 TEMP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다가 저장을 해서 사용하겠다. 뭐 이 정도 지정을 해놓고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TEMP는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그 윈도우 운영할 때 필요한 폴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TEMP라고 써놨는데 그 이거랑 다른 뭐 TMP 그러면 폴더를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서 하셔야 이제 이거를 하시고요. 어차피 임시이기 때문에 임시로 만들어 놓고 이제 나중에 지우는 거죠. 지워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EMP를 거기다가 TEMP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자. 저장을 해놓고 이제 나중에 그 임시로 저장을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용량이 커지면 C 드라이브에 TEMP 저장했다가 이제 처리가 다 끝나면 없애고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없어서 없는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뭐 이 정도 써가지고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설정이 됐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거 다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멈추고 이제 다시 실행 하셔가지고 이제 하셔야 이게 적용이 돼서 이제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동영상 처리나 이런 걸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용량이 더 커져야 되겠죠. 파일 용량이 더 커져서 이제 저희가 처리하는데 충분한 파일 용량을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업로드할 파일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서 해놨습니다.